인문학의 가치와 인문학 교육, 인문학의 진짜 쓸모는 왜 우리는 지식을 쌓을수록 덜 자유로운가? 지식의 지배를 벗어나 나의 욕망으로 삶의 판을 짜는 법입니다. 지식이 증가한다고 더 명철해지거나 창의적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수록 지식을 손안에 넣어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주도권을 넘겨주어 지식에 지배당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개념은 공통점만 남기고 나만의 것을 깎아내는 작업인 겁니다. 모든 지식은 이 개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출발부터 제한적이며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힘을 가져 우리를 억압하는 인형과 체제가 되는 겁니다. 판 안에서 사는 자와 판을 짜는 자가 있습니다. 판 안에서 사는 자는 바로 전술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판을 짜는 자는 전략과 철학입니다. 철학은 가장 높은 단계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지성적인 능력입니다. 남이 짜놓은 전술적 판 안에서 순응할 것인가, 철학적 시선의 높이를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나만의 판을 짤 것인가 문제입니다. 우리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한계지요. 집단과 체제 속에서 이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체제 속에 이성적인 존재로 참여하는 한 내적 동력은 결코 작동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나를 대면할 때 비로소 생기발랄한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욕망에 대한 제 정의입니다. 이기심이 아닌 고유한 생명력이죠.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은 탐욕이나 나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려는 나에게만 있는 고유의 의지이자 충동인 겁니다. 나의 욕망을 긍정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과거의 생존법은 동력이 집단적 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창조법은 동력이 바로 개별적인 욕망이지요. 과거의 생존법이 기준이 해야 할 일과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하면 미래의 창조법은 기준이 바라는 일, 좋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생존법이 결과가 체제 수능과 효율이라 하면 미래의 창조법은 결과가 주도적 창의성과 선도인 겁니다. 질문의 역학입니다. 관념과의 필연적인 충돌이 있기 마련이죠. 대답은 기존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질문은 공유될 수 없는 나만의 호기심이 기존 체제와 부딪히는 도발이고요. 다소 버릇없는 질문만이 새로운 삶을 전개하는 겁니다. 결국은 호기심이 창조를 낳는 거지요. 거대한 이동은 직선에서 곡선으로, 곡선에서 곡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통일된 직선 선우형 인간에서 감성적이고 개별적인 곡선 선우형 인간으로 인류의 욕망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는 끝났지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본질이라 함은 각자의 욕망에 충실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애플과 소크라테스입니다. 욕망의 동선을 읽는 기술이지요.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스티브 잡스는 말했지요. 철학은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 동선을 관념과 개념으로 읽어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인 겁니다. 시스템의 진화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국가적 헌신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강제로 변화시키려면 막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히려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자발적 욕망을 실현할 때 멈춰진 시스템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치로 진화하는 겁니다. 철학의 소비자가 될 것인가? 철학의 생산자가 될 것인가? 철학의 소비자라 함은 이론의 무비판적 이식입니다. 지식을 수입하는 나라는 토양을 도외시한 채 수입된 이론 진리에 구체적인 현실을 억지로 맞추려고 합니다. 반면에 철학의 생산자는 철학을 생산하는 나라는 주도권이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이 달라지면 지식과 이론을 스스로 수정하는 주체성을 가진다는 사실이죠. 바로 구체적 현실에 맞춰 철학의 이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격자의 한계 돌파입니다. 추격자의 한계 돌파는 바로 술항지다. 우리는 주어진 매뉴얼을 따르는데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다를 겁니다. 이제 무비판적인 추격을 멈추고 우리 삶의 토양에 맞는 우리만의 철학과 룰을 창조해야 할 때이죠.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할 때 해야 할 일은 낭송과 글쓰기입니다.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 몸의 감각을 자극하고 관념을 나의 육체적 감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술의 관찰입니다. 예술품을 감상하며 자기 내면의 미세한 파동과 호기심을 의도적으로 관찰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도발입니다. 정해진 답을 암기하는 대신에 스스로에게 멈추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무엇인지. 진정한 멋에 대한 정의입니다. 멋이란 남이 짜놓은 판을 벗어나서 자기 욕망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 억압과 이념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인문학일 겁니다.